요립은 형주 무릉군 임원현 출신으로 유비가 형주목을 겸임하고 있을 때 초빙되어 유비의 밑으로 들어갔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장사태수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요립의 능력은 유비뿐 아니라 제갈량도 인정했는데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고 제갈량이 형주에 있을 때 송건이 사신을 보내 우호의 뜻을 전하며 형주에 있는 선비들 중에 누가 능력이 뛰어나냐고 물어보자 제갈량은 방통과 요립은 우수한 인재로 재앙의 사업을 보좌하여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건한 20년 이양대치 사건이 터져 송건의 명을 받은 여몽이 형주 남쪽에 장사, 영릉, 계양, 세군을 급습하자 장사태수였던 요립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쳐 유비가 있는 곳으로 왔으나 유비는 처벌을 하기는커녕 예우해주고 심하게 문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군태수로 임명해줍니다. 건한 24년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시중이 되었고 유비가 죽고 유선이 황제가 되자 장수교위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성과 재능이 제갈량 다음 간다고 자부했던 요립은 자신의 직위가 이염등의 아래인데다 한직이라고 생각해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승상영 이소와 장환이 자신을 찾아오자 요립은 군대가 지금 원정을 나서려 하는데 옛날에 유비는 한중을 손에 넣지 못하고 오나라로 달려가 그 나라 사람들과 남쪽의 세군을 다투었는데 결국 세군을 오나라 사람들에게 주었고 헛되이 관리와 병사들을 수고롭게 하였을 뿐 이익 없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을 이룬 후 하우영과 장압을 파군 깊숙이 들어오게 했다가 거의 한 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후에 한중으로 진군하여 관우는 죽고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었으며 상용은 패배하여 헛되이 한쪽 지방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관우가 자신의 용맹함과 명성에 기대어 병사를 인솔하는 정확한 법칙이 없었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장사태수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망친 건 생각하지 않고 유비와 관우를 까는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상랑, 곽유지 등 다른 신하들을 비난하는 말도 합니다. 이에 이소와 장화는 이를 제갈량에게 고해 바쳤고 제갈량은 요립의 일을 유선에게 상주하여 말했는데 제갈량 집에 실린 제갈량의 표를 보면 요립은 선제를 받드는 데 있어 충효의 마음이 없었고 장사를 지킬 때 성문을 열어 적을 맞이하였으며 파군을 다스릴 때는 어리석어 그 일을 저열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군을 따를 때면 비방하고 욕했으며 선제의 영구를 지킬 때는 칼을 빼들고 그 옆에서 사람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보편적으로 직호를 증가시켜 요립은 장수교위가 되었는데 신의 면전에 대고 내가 어찌 마땅히 장군의 자리에 있겠는가. 나를 경에 봉하도록 표를 올리지 않고 장수교위에 있게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에 신이 모든 것이 절차를 따름이라고 말해주니 이로부터 불만을 가지고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선은 요립을 패하여 서민이 되도록 한 뒤 문상군으로 추방했는데 요립은 절망하지 않고 직접 처자식과 함께 농사를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이 자신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립은 나중에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나는 줄곧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문산 지역을 통과하다 요립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요립은 의기가 쇠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도 논리정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립은 다시는 조정에 복귀할 수 없었고 그나마 그가 죽어서야 그의 처자식들은 촉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희는 형주 양양군 출신으로 위나라 형주자사 부군의 밑에 있다가 그를 떠나 관우를 찾아갔다고 하니 양희는 처음부터 총나라 소속이었던 인물이 아니라 위나라에 있다가 총나라로 넘어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우는 자신을 찾아온 양희를 공조로 삼고 사자로 임명해 유비에게 보냈는데 유비는 양희와 대화를 나눠보고는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좌장군 병조연으로 삼았고 자신이 한중왕이 되었을 때는 그를 상서로 삼습니다. 이처럼 양희는 뛰어난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으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격이 더러워 분란을 자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이는 유비가 형주 수복을 위해 송건을 토벌하려 나간 사이 상서령 유파와 자주 다투는 바람에 홍농태수로 자천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데 건흥 3년 제갈량이 양이를 불러 참군으로 삼아 이를 대행케 하니 양이는 미친 듯이 일했고 그 결과로 건흥 8년에 장사로 승진하고 수군 장군의 직위까지 얻습니다. 이렇게 제갈량이 굳이 분란을 일으켜 좌천된 양이를 다시 기용한 이유는 양이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양이가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는 제갈량이 출병할 때마다 늘 일을 계획하고 부대를 배치하고 군량미를 계산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곧바로 끝냈으며 군대의 법령과 규칙도 양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단점 때문에 양이는 제갈량의 골치를 썩였는데 총나라 내부엔 양이 말고도 남들이 피할 정도의 성장을 가진 위연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둘은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서 둘이 말다툼을 하다 위연이 칼을 빼들면 양이는 눈물을 흘리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양이의 재간과 위연의 용맹함 모두를 아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함을 늘 한탄하며 차마 어느 한쪽을 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흥 12년 마지막 북벌에 나선 제갈량이 죽자 양이는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군을 이끌고 퇴각하였고 위연은 양이의 명령은 듣지 않는다고 트롤짓을 하다가 왕평, 마대에게 작살나 죽임을 당하니 양이는 나중에 위연의 수급이 도착하자 이 하찮은 종놈아, 이젠 다시는 못된 짓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양이는 스스로 위연을 제거한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자신이 죽은 제갈량의 뒤를 이어 정무를 장악해야 한다고 여겼으나 제갈량은 평소 양이의 성정이 급하고 편협한 것을 알았기에 이미 후계자로 장환을 점찍어 뒀었고 이에 장환이 제갈량의 뒤를 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이는 제갈량 생전에 그를 수행하며 번다하고 무거운 임무를 맡으며 고생했던 것이 떠오르는 데다 자신의 재능이 장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기에 원한과 울분이 말과 표정에서 드러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오장육부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극대노했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너무 막장이라 두려워하며 피하였기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으나 오직 호군사 비이만이 그를 찾아가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양이는 비이를 만나자 원망의 말을 하다 선을 넘는데 지난날 승상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만약 군을 이끌고 위나라에 갔다면 내 처지가 어찌 이처럼 추락했겠소. 후회해봤자 다시 어쩔 수는 없겠다만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장환이 요립을 일러 바치듯이 비이도 양이의 말을 조정해 알렸고 건흥 13년 양이는 일반 백성으로 떨어지고 한가군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요립과는 달리 양이는 유배지에 이르러서 다시 비방하는 말을 하였기에 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자 그대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요립 양이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